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IB96 채널에서는 컴퓨터를 켜고 끄는 완전 기초부터 활용까지 단계별 커리큘럼과 실제 활용법 강의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어떻게 배워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컴퓨터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으로 시작해 보세요. 구매 방법은 본 영상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에 있는 제품 링크를 누르시거나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통해 구매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본 영상의 끝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알림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알림 기능은 하단 작업 표시줄 제일 우측에 있는 종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알림이 나오게 되죠. 아래쪽에는 달력이 나오고요. 그 위쪽에는 알림이 나오는데요. 이 알림 설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고 여기 있는 알림 버튼을 누르시고 방해 금지를 켜주세요. 그러면 알림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간단하게 들어올 수가 있죠.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시스템을 누르시면 여기에 알림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이렇게 알림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알림 켜기 버튼이 있죠.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알림이 소리를 재생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고 잠금 화면에 알림을 표시할 수도 있고 잠금 화면에 미리 알림 및 수신, 통화 표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알림을 켜볼게요. 자, 지금은 알림이 켬 상태죠. 자, 그러면 알림이 소리를 재생하도록 허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알림이 오게 되면 소리로 알려주게 되겠고요.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알림을 표시해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방해 금지인데요. 지금 알림 설정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방해 금지 모드를 켜줬죠. 자, 그래서 알림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방해 금지가 켜져 있습니다. 방해 금지가 켜지게 되면 종 모양의 GG라는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내 컴퓨터에 들어오는 모든 알림이 차단이 됩니다.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할 경우 알림이 자꾸 울리면 신경 쓰이죠. 자, 그럴 때는 이 방해 금지를 켜고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자동으로 방해 금지 켜기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방해 금지 모드가 켜지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복제 시에 게임을 플레이할 때, 전체 화면 모드에서 앱을 사용할 때, 윈도우 기능 업데이트 후 처음 1시간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외에는 여러분이 직접 시간을 지정해서 알림을 자동으로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선순위 알림 설정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알림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알림이 있을 경우 여기서 우선순위 알림을 설정하게 되면 방해 금지가 켜졌을 때도 해당 알림은 울리게 되겠죠. 자, 보시면 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게임바라든지 시계라든지 캡처 도구는 꼭 알림이 울려야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앱 추가를 하셔서 필요한 알림이 있을 경우 그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집중 모드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 동안 알림을 끌 수가 있죠. 자, 지금 세션 기간이 30분으로 잡혀 있는데요.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누른 순간부터 30분 동안은 알림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집중하게 될지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알림이 굉장히 많이 올 텐데요. 어떤 알림이 왔는지 여기에 들어오시면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온 알림부터 순서대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필요 없는 알림은 꺼주시면 되겠죠. 자, 뉴스 같은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꺼주시면 되겠고요. 시계라든지 원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을 경우 전부 끄고 이용을 하시면 알림 숫자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크롬 같은 경우에는 광고 알림도 오게 되는데요. 이때 크롬 알림을 꺼주시면 크롬에서 오는 광고는 전부 차단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알림이 많이 왔을 경우 알림을 지우는 방법은 작업 표시줄 하단 종 모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모두 지우기 해주시면 지금까지 온 알림을 모두 지울 수가 있습니다. 알림이 너무 많아서 정신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전부 지워주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볼륨 설정과 출력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에 스피커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볼륨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 크기를 조정하게 되는데요. 좌측에 있는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음소거가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슬라이드를 움직이게 되면 소리가 다시 나오게 되죠. 슬라이드를 제일 왼쪽으로 움직이면 0이 되고요. 제일 높이 올리면 100이 됩니다. 0부터 100까지 해서 소리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사운드 출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출력 누르시면 출력 장치를 여기서 고를 수가 있죠. 스피커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 원하는 스피커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 모니터에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 스피커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볼륨 믹서라고 있는데요. 이 볼륨 믹서는 시스템 볼륨과 내가 실행한 앱들에서 나오는 볼륨 크기를 따로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볼륨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은 강의를 녹음하기 위한 앱들의 볼륨 조절 슬라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유튜브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실행했습니다. 자, 다시 볼륨 믹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보이지 않던 구글 크롬이 나오게 되죠.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리는 여기 있는 크롬 볼륨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미디어 플레이어도 열어볼까요? 미디어 플레이어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볼륨 설정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미디어 플레이어가 하나 더 나왔네요. 여기서 각각의 앱들마다 볼륨을 따로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앱들을 실행하고 매번 앱들마다 따로 볼륨을 조절하시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볼륨 믹서에서 미리 볼륨 크기를 조절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앱에서 나오는 소리는 해당 볼륨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공간 음향이 있는데요. 이 공간 음향은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연결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스피커에서는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공간 음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연결하게 되면 헤드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좀 더 입체감이 있게 나오게 되죠.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연결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 공간 음향은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데스크탑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를 따로 장착을 하셔야 되죠. 스피커는 보통 3.5mm 단자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그 3.5mm 단자를 컴퓨터 뒷면에서 연두색 단자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뒷면에는 이렇게 연두색이 나와 있고요. 앞면이나 윗면에 있는 단자는 따로 색깔이 지정되어 있지 않죠. 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설명서를 보시거나 꼽아보고 소리가 나는 단자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컴퓨터 앞면과 뒷면에 스피커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 여기 있는 스피커 버튼을 누르시고 출력으로 들어가시면 두 개의 스피커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원하는 스피커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단자에 연결을 하실 때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완전히 체결을 해주셔야만 잡음 없이 깔끔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블루투스 연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투스 장비는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런 블루투스 장비를 연결할 경우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여기 있는 스피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위쪽에 블루투스 장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모양이 블루투스 모양이죠. 자, 지금 현재 연결 안 됨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 상태죠. 자, 이 블루투스를 끄게 되면 컴퓨터의 블루투스 장치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켜볼게요. 자, 그러면 연결할 수 있는 주변의 블루투스 장비들이 전부 뜨게 되죠. 노트북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장치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만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블루투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블루투스를 켤 수가 없겠죠. 블루투스 장치가 있는 컴퓨터만 이렇게 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외부 장치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블루투스 장치가 있으면 컴퓨터 이용이 훨씬 원활해지죠. 그래서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장비를 따로 설치를 하시는데요. 블루투스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는 아주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통 블루투스 동굴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생긴 블루투스 동굴을 컴퓨터의 USB 단자에 꽂아 주시기만 하면 외부의 블루투스 장비들을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비싼 장비 필요 없이 저렴한 장비도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대가 높은 블루투스 장치는 속도가 좀 더 빠르겠죠.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이용할 때는 이런 간단한 동굴만으로 충분히 블루투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루투스 동굴이나 블루투스 장치를 연결을 한 다음 스피커 버튼 누르시고 블루투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들을 검색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이때 연결하고자 하는 블루투스 장치를 켜줍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블루투스 장치가 바로 여기에 뜨게 되는데요. 혹시 뜨지 않을 경우는 아래에 있는 추가 블루투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블루투스 설정 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장치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연결하고자 하는 블루투스 장치의 종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오디오 장치, 즉 스피커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블루투스 장치를 켜주시면 되겠죠. 전원이 켜졌습니다. 블루투스 모드, 블루투스 연결 준비가 되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오디오 장치가 뜨게 되죠. 여기서 오디오 장치를 선택을 해주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됐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이제 완료 누르시면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전부 블루투스 장치를 통해서 외부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 장치를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장치를 선택합니다. 자, 앞서는 장치 추가로 장치를 추가시켰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장치 텍스트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배터리 용량도 보이게 되죠. 만약 이 장치를 다른 컴퓨터나 다른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고자 한다면 이미 연결되어 있는 장치는 연결을 끊어 주셔야 되겠죠. 자,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고 연결 끊기 또는 장치 제거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다른 장치에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 장치는 동시에 2개의 기기에는 연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기기에 연결을 하려면 다른 하나는 연결이 끊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블루투스 장치를 통해서 키보드, 스피커, 마우스 등의 외부 장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와이파이 연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와이파이 연결은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스피커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와이파이 연결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데스크탑 컴퓨터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죠. 자, 그런 경우 인터넷을 연결할 때 랜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공유기로부터 컴퓨터까지 거리가 너무 멀거나 또는 방이 다를 경우에 랜 케이블을 연결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와이파이 동굴을 이용해서 연결하면 와이파이가 없는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도 간단하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기가 보내주는 와이파이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기기인데요. 네이버 같은 곳에서 와이파이 동굴이라고 치시면 다양한 와이파이 동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에 따라서 속도가 차이가 나게 되겠죠.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무선 랜 카드라고 되어 있는 와이파이 동굴은 당연히 속도가 느리고 도달 거리도 짧습니다. 하지만 공유기가 바로 옆에 있다거나 할 때는 이런 간단한 동굴을 이용해도 별다른 속도 저하 없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와이파이 동굴은 와이파이 수신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무선 랜 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와이파이 수신기를 연결을 하시고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스피커 버튼 누르고 와이파이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와이파이가 뜨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이 연결할 공유기, 즉 와이파이를 선택을 해주시면 연결이라는 버튼이 나오게 되죠. 연결 누르시게 되면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만 연결을 할 수 있죠. 네트워크 보안키라고도 하는데요. 이 보안키는 주로 공유기 윗면이나 아랫면에 스티커식으로 붙어 있죠. 그 보안키를 그대로 여기 입력해 주시면 다음 버튼이 뜨게 되고요.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똑같은 공유기인데도 5G라고 붙어 있고 그냥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공유기가 있는데요. 당연히 5G가 더 빠른 속도가 되겠죠. 자, 그 대신 5G의 경우에는 도달 거리도 짧고요. 공유기와 컴퓨터 중간에 벽이 있다던가 장애물이 많을 경우에는 일반 2.5기가로 연결을 하시고요. 가까운 거리나 중간에 방해물이 없을 경우에는 5G를 이용하시는 게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동으로 연결에 체크를 해주시면 해당 공유기에 와이파이 명이 뜨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집에서 공유기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연결을 하시는데요. 그럴 경우 연결을 한 다음 보안키를 다 입력을 하시고 자동으로 연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외부에 나갔다가 집에 다시 돌아올 때는 알아서 자동으로 연결이 되죠. 자동으로 연결을 체크 안 하시면 매번 집에 오실 때마다 연결 버튼 누르고 보안키를 또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번 연결을 해야 되는 공유기에는 꼭 자동으로 연결에 체크를 해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와이파이 연결을 끊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체크 표시를 꺼주시게 되면 와이파이 연결은 끊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컴퓨터나 노트북의 와이파이 연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비행기 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스피커 버튼 누르시면 비행기 모드를 확인할 수 있죠. 이 비행기 모드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주로 노트북이 많겠죠. 그런 컴퓨터에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비행기를 탑승을 할 때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통신을 금지를 하죠. 그럴 때 이용하는 것이 이 비행기 모드인데요. 꼭 비행기를 탔을 때뿐만이 아니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연결을 한 번에 차단할 때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비행기 모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무선 장치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켬으로 같이 나와 있죠. 지금 비행기 모드는 꺼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켬으로 두게 되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모두 꺼지게 되죠. 자, 이때 다시 비행기 모드를 켜더라도 기존에 이용하던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는 전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결했던 블루투스와 와이파이가 그대로 다시 연결이 되는 거죠. 따로 우리가 연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행기 모드 꺼볼게요. 제 마우스는 지금 무선 마우스인데요. 그대로 연결이 돼서 작동이 되죠. 이렇게 비행기 모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야간 모드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늦게까지 밝은 화면을 보다가 잠자리에 들면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윈도우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야간 모드를 지원합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 스피커 버튼 누르시면 야간 모드라고 나오죠. 자, 이 야간 모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에 푸른빛이 사라지게 되면서 화면에 붉은빛이 돌게 되면서 수면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일반 모드 상태에서는 별 느낌을 받지 못하지만 야간 모드 상태를 이용하다가 일반 모드로 들어오게 되면 눈에 많은 무리가 된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컴퓨터를 이용하실 때는 이 야간 모드를 이용하시면 수면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야간 모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간 모드를 켤 수 있죠. 자, 야간 모드는 여기 있는 야간 모드 버튼을 눌러서도 켤 수 있습니다. 설정에 있는 야간 모드에서 화살표 누르시면 야간 모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죠. 자, 지금 켜기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강도를 여러 단계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강해지고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약해지겠죠. 여러분에게 맞는 강도로 조절을 해서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일일이 그때마다 야간 모드를 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시간 예약을 해서 야간 모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야간 모드 예약 켜주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야간 모드를 시작할지 나오게 되죠. 기본값은 일몰부터 일출까지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시간 설정을 하시게 되면 켜는 시간과 끄는 시간을 따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따로 켜지 않으셔도 해당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야간 모드가 켜지게 됩니다. 수면 부족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야간 모드를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모바일 핫스팟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의 컴퓨터를 공유기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 스피커 버튼 누르시면 모바일 핫스팟이라고 있죠. 모바일 핫스팟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이 모바일 핫스팟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컴퓨터에 무선 랜 카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일반 데스크탑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일단 이런 무선 랜 카드를 설치하셔야만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구매를 하셔서 무선 랜 카드부터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제 컴퓨터에는 무선 랜 카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 핫스팟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 컴퓨터는 일단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내 컴퓨터는 이더넷, 즉 랜 케이블을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내 컴퓨터를 공유기 같이 활용해서 주위에 있는 다른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되게 됩니다. 이 모바일 핫스팟을 이용하게 되면 동시에 8대의 기기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이제 모바일 핫스팟을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모바일 핫스팟 켜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트워크 속성에서 편집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네트워크 이름을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암호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름은 ib96.com으로 했고요. 네트워크 암호는 123456778로 했습니다. 암호는 최소 8자 이상이어야 됩니다.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윈도우에서 설정할 것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 들어가세요. 그리고 와이파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에 지금 제가 지정한 이름이 뜰 거예요. 자, ib96.com이라고 나오죠. 자, 지금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합니다. 그러면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하죠. 앞서 컴퓨터에서 지정한 비밀번호 입력하고 연결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이 되죠. 이제 이 스마트폰은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무선 랜 카드가 설치된 다른 컴퓨터에서 연결을 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 경우는 여기 있는 스피커 버튼 누르시고 와이파이에 사용 가능 누르신 다음 해당 컴퓨터명이 여기 뜨게 되면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내 컴퓨터를 공유기 같이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급하게 인터넷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기능이니까 잘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컴퓨터 100가지 활용법을 선택하시거나 본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 제품 링크를 통해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매하시면 전체 강좌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컴퓨터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